발빠른 시황의 이석우입니다. 오늘도 빠르게 오늘 시황에 대해서 알아보고 관련 종목에 대해서 알아보죠. 코스피 지수 사상 최고치 돌파라는 제목으로 시작을 합니다. 종가상입니다. 지난 1월 11일 날 장중동향으로는 최고가도 한번 썼었는데요. 종가상으로는 오늘 최고치를 돌파해서 마무리 짓습니다. 여기에는 삼성전자 이슈에 의한 급등세가 있었고요. 그 이외에 관련주들이 상승을 했고 그로 인해서 상승을 한 것이 첫 번째 요인입니다. 그 밑바탕에는 주말 동안 많은 얘기가 나돌았는데 공매도가 3월에 시행을 할 걸로 다들 알고 있을 텐데 지난주부터 정치권에서 얘기가 많이 나왔었죠. 3개월 더 연장을 하겠다라는 정치권의 얘기가 계속 들리네요. 그러면서 거기에서 힘을 받으면서 공매도 대상 종목 많은 종목들 거론되는데 셀트리온 관련주들이 많이 회자가 됐죠. 이러한 얘기가 나도니까 셀트리온 종목들도 오늘 상승하면서 같은 맥락의 상승에 일조를 했습니다. 더불어서 중국 증시 강세 그리고 외국인 기관이 오늘 매수를 하면서 힘을 보탰는데요. 그런데 장중 동향을 보면 상당히 다릅니다. 종가상 보면 외국인 2,300억, 기관 3,600억, 코스닥 800억, 기관 900억 매수로 잡혀 있는데요. 거래소 즉 코스피 보면은 기관 보면은 다 매도입니다. 연기금은 여전히 매도고요. 아주 단기적으로만 접근하죠. 언제 버릴지 몰라요. 내일 버릴지 모레 버릴지. 금융투자 얘네들이 지금 7천억 넘게 매수를 했고 외국인이 좀 매수를 했습니다. 반면에 개인이 매도를 했는데 이걸 시간별로 보면은요 완전히 딴판의 흐름이 나옵니다. 딴판의 흐름 어떻게 변화됐는가 잠깐 보시면은요 처음엔 어떻게 됐습니까? 개인이 계속 매수를 했습니다. 화면 보시면. 그리고 연기금도 장 초반에는 매수를 했어요. 장 중반 돌아서면서 개인이 2천억 넘게 매수했다가 금융투자 아직도 그리고 연기금 매수죠. 그런데 장 중반 돌아서면서 기관 금융투자가 매수로 돌아섭니다. 그리고 장 중반 넘어서면서 외국인이 또 매수로 돌아서면서 외국인과 금융투자 매수 개인이 거기에 이익 실현하는 그런 흐름이 나왔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한마디로 요약을 하면 외국인, 기관, 개인 서로 순환매를 이루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서로 보는 데가 다른 거죠. 환율이 괜찮았고요. 원달러 환율이 하락을 했고요. 중국 증시가 괜찮다 보니까 금융투자 한 번 더 먹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에 매수가 들어간 것 같고요. 외국인 같은 경우 나스닥 선물이 좀 돌아서는 흐름이 나오니까 그리고 그 이외에 삼성전자 등 이런 종목들이 더 갈 수 있겠다라는 판단이 있으니까 매수가 들어온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종합적으로 종가상 코스닥도 연중 신고가를 돌파하면서 마감을 했네요. 그러면은 한 종목씩 오늘 특징주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삼성전자 가장 궁금해할 만한 종목이죠. 삼성전자의 흐름입니다. 최근 고점을 오늘 돌파를 해서 마감을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그러면은 뉴스가 어떤 것이 있었나 하나씩 살펴보죠. 특별한 것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특징적인 것. 자동차 반도체도 삼성전자, 테슬라 협업하겠다, 맞손을 잡겠다 라는 거. 이거 괜찮은 뉴스죠. 그러므로 인해서 새로운 모멘텀이 또 테슬라와 삼성전자 협업 관계에서 나타나는 것. 이것이 하나 또 나타났었고요. 그리고 아침에 장 시작 전이죠. 지난 주말 동안에 나타난 뉴스 중에 하나가 파운드리 조지아 공장 얘기가 지난주에 있었죠. 그러면서 급등세를 보였었는데 증설 미국 반도체 공장 그런데 지금 이 부회장이 지금 실형을 받고 있죠. 그 결제 누가 하느냐 그거에 대한 부분이 있는데 어차피
부회장이 갔어도 그 주변에서 머리들이 있죠. 헤드들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대부분 처리할 거라는 예상치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바로 이 부분입니다. 삼성전자 미국 공장 투자 7조 더 라고 나왔는데 이 두 가지입니다. 미국 조지아 공장 증설 이슈가 있었고요. 테슬라 그리고 차량 반도체 협업 요 부분, 그래서 상승 흐름이 나옵니다. 좀 더 상승할 흐름이 있어 보입니다. 다만 이 고점을 돌파하기에는 좀 박스권의 흐름이 좀 필요하지 않은가라는 생각이거든요. 다만 95,000원 선까지는 단기적으로 더 갈 여유는 분명히 있다라는 생각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종목으로 오늘 특징적으로 기아차가 상대적인 강세를 보였습니다. 네, 급등했었죠. 급등의 이유가 애플카 관련, 애플카가 만들어지는데 애플에서 기아차 공장을 이용을 해서 애플카를 생산을 할 거다. 그 판매 시점은 지금 의견이 분분한데 아직 시간은 많이 남아있죠. 하지만 새로운 모멘텀이 형성되면서 급등했었죠. 그런데 회사에서 기아차 자체적으로 협의 논의 중에 있지만 지금 논의 중이지 특별한 건 없다라고 내다보다 보니까 다시 조정을 보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기술적이라고 합니다. 5일선이라는 부분, 이게 상당히 중요한데 여기를 깨지 않고 양봉이 나옵니다. 그런데 새로운 이슈가 있었느냐, 그 부분을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면, 제가 친한 애널리스트라든가 전문가들 다 수소문을 해봤는데 특별한 이슈 없습니다. 특별한 이슈 없고요. 기관이 오늘 64만 주 매수를 했다라는 부분, 그리고 또 하나 제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 특별한 뉴스 없습니다. 이 애플카, 그 기대감이 뒤차탄 매수세가 들어오는 것이라는 판단이 가장 정확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은 여전히 삼성전자와 마찬가지 맥락, 10만원 선 돌파가 과연 이루어질 거냐, 거기에 초점을 맞추는데 일단은 박스권으로 보시는 것이 맞지 않나라는 판단입니다. 그리고 오늘 오랜만에 공매도 관련해서 뉴스화가 되다 보니까 셀트리온이 상승합니다. 물론 여기에 대해서 반박하실 분들이 계실 것 같습니다. 셀트리온 특별한 뉴스 없습니다. 바로 이 부분이거든요. 이것이 때문에 올라갔다라고 하는데, 셀트리온 항체 치료제 27일 중앙약심위 자문 4달 초 허가, 이거는 이미 주가에 다 녹아 있어서 지난 1월 초 급등을 이뤘었던 요인입니다. 지금 다시 나온다고 해서 이것이 새로운 모멘텀이 될 거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니라고 저는 판단하니까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참고하시고요. 바로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에서 발표하는 날, 바로 요 날이죠. 발표하는 날 매도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근데 거기서부터 많이 하락했습니다. 하락한 이후 여기에서 추가 하락한다면 매도 못하신 분들은 추가 매수, 단기 매매하고 싶은 분들은 단기 매수 하셔도 괜찮겠습니다. 근데 거기 저점으로 올라오죠. 하지만 제가 판단하기에는 셀트리온 공매도 연장 이슈가 새로운 이슈로 판단됩니다. 그래서 자체적인 어떤 이슈라기보다는 구조적인 공매도 다가왔다라는 부분에 대한 위화감에서 해방이 어느 정도 연장된 거죠. 그런 점에서 반등이라고 보고, 추가 반등 시에는 물량을 조금씩 덜어가는 전략이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일명 트레이딩 관점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트레이딩 관점, 여러분들께서 기억하세요. 트레이딩 관점, 즉 기술적으로 사고 팔고 박스권 매매를 하라, 이런 관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더불어서 셀트리온 헬스케어, 셀트리온 제약, 이들 종목은 훨씬 더 많이 떨어졌죠. 같은 맥락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많이들 궁금해 하시는 종목 중에 하나가
박셀바이오더라고요. 박셀바이오에 대해서도 잠시 알아보겠습니다. 지금 그대로입니다. 제가 바로 이날, 그리고 이날도 방송을 했습니다. 이 종목 성장성 그거보다도 오히려 투기적인 요인이 더 강한 것 같다라는 판단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매도, 종목 교체 어디로? 삼성전자나 현대차 이 방향으로 하는 게 더 맞겠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방송을 보신 분들은 잘 하셨을 거라고 봅니다. 하지만 지금 입장에서 놓고 보면 많이 떨어졌죠. 하락하다 보니까 고점에서 물리신 분들이 관심이 많으시고 최근 낙폭 과대에 따른 반등을 기다리는 것 같습니다. 제가 전문가적인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면 여기서 한 번 더 떨어지면 반등은 가능해 보입니다. 하지만 새로운 이슈가 부각되기보다는요, 이제부터는 소위 세력들의 가지고 노는 종목, 이런 형태로 뛸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한 번 더 떨어지면 단타 매매 들어갈 만하다. 다만 여기서 올라오면 이 고점 30만원 고점 돌파할 거다라는 기대 저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반등 시에는 물량을 줄여주거나 매도 후 종목 교체를 하는 것이 맞다라는 판단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죠. 박셀바이오 뉴스 보면은요, 박셀바이오 주가 급락의 울상 뭐 이런 이런 뉴스밖에 없어요. 뉴스가 나와야 좋은 것도 아니지만 기술적으로 소위 한바탕 세력들이 해먹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이 맞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카카오 한 종목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카카오에 대해서 오늘뿐만이 아니고 최근 며칠 동안 강세를 보였습니다. 뉴스 보시죠. 3월 카카오 엔터 출범, 네이버와 콘텐츠 승부, 네이버 카카오 실적 성장세 두 날개로 난다. 그렇습니다. 이 종목은 과거에 언택트 관련주로 해서 3월달, 지난 코로나 3월달부터 급등을 했었죠. 그 이후 한 넉 달간 횡보를 하면서 최근 들어서 올라서고 있는데요. 제 생각에는 네이버보다는 카카오가 더 낫다라는 판단 이때도 계속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때가 22만원대인가요? 20만원대부터 계속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같은 맥락의 생각을 합니다. 네이버보다는 카카오.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돈이 되는 사업을 카카오는 진행 중에 있죠. 게임도 그렇고요. 그리고 엔터 분야도 그렇고요. 뭐 택시라든가 각종 사업을 손대고 있는데 다 돈이 최소한 될 만한 그러한 사업에 집중되고 있다는 걸 보면은 카카오 긍정적으로 보셔도 될 만한 요건 충분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발빠른 시황은 좀 길게 했는데요. 여기서 마무리 짓고 바로 뒤에 종목 집중 분석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